김석철 전문가와 함께하는 파워 시스템 시간입니다. 시스템으로 시장을 분석을 해보고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석철입니다. 네, 오늘 2000선 위에서 출발된 증시 지금 현재 탄력이 많이 좀 둔화가 됩니다. 지금 1994선까지 좀 밀리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점들 보십니까? 네, 뭐 최근의 장세의 흐름, 그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올렸는데, 뭐 그 가운데서도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결국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최근의 시장 상황이 올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즉 이 얘기는 지금 시장 상황은 철저하게 수급에 의존한 장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에 의존한 장세 흐름은 항상 변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아울러 최근에 종합주가에서의 흐름은 상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현장세 흐름 속에서 그다지 수익이 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지금 10월 달부터 사실은 하락 추세 트렌드가 완전히 형성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의 흐름은 사실 겉으로 보면은 지수가 뭐 2000포인트 찍었다 그러면 사실 좋게 보이지만은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소 시장의 경우에도 프로그램 매수에 의존하는 장.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수에 의존한다라는 얘기가 결국은 뭐냐면은 프로그램 매수권 안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코스피 200을 중심으로 해서만 일단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시대가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별로의 흐름들 좀 볼까요? MTS 관심지들 단기 관심지부터 살펴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의 흐름은요, 전선을 확대시키지 마세요. 지금은 철저하게 압축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결국은 프로그램 매수 영향권 안에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 중심의 대응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종목 일단은 먼저 단기형 종목 중심으로 보면은요, 최근에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KP 케미칼, 그 다음에 지난 화요일 날 추천드렸던 카프로 같은 경우도 추천드린 이후에 상당히 시세가 좋았죠.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OCI 머티리얼즈, 괜찮아 보이고, 이수학. 그 다음에 대우증권의 경우도 꾸준히 말씀드린 가운데에서 지난 화요일 날 시세가 상당히 좋았죠. 그 다음에 이제 태운 같은 경우도 여전히 상승 추세 흐름.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새롭게 또 SK컴즈가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KP 케미칼의 흐름도 사실은 보시면은 지난 18일 날 시세가 선의 급등을 보였다가 약간 위에서 꼬리를 주면서 흔들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KP 케미칼의 흐름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흐름 오늘 좀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괜찮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카프로의 경우에도요. 지난 화요일이죠. 제가 이제 오늘 하루 쉬고 나니까 헷갈리네요. 카프로 같은 경우도 지난 화요일 날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시세가 상당히 많이 좀 떴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뭐냐면은 약간 이제 눌림목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은요. 카프로라든지 그다음에 OCI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카프로 같은 경우도 지난 화요일 날 12,300원 추천드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다시 한번 눌림목 들어오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여전히 추세적인 대응을 해줘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OCI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면은 화학주 섹터 내에서 대형 화학주하고 중소형 화학주하고 약간 구분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OCI 머티리얼즈의 경우도 36,000원대의 흐름은 괜찮은 모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증권주 흐름에서 대우증권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우증권의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제 지난 월요일하고 화요일 코스에서 한번 시세가 눌림목을 주고 난 다음에 다시 나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수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유동성 흐름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서 단기적인 추세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우증권을 기준으로 해서는 계속해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력 관련주 쪽에서는 제가 이제 태웅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지금 보면은 태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5일선 11선짜리에서 조정이 들어오면서 거래를 죽이는 가운데서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태웅의 경우에도요. 제가 따로 추천드리진 않겠지만은 오늘 21,800원 전후 가격대 이런 가격권대에서는 매수 관점 괜찮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새롭게 포착된 SK컴즈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SK컴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시세가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흐름은 박스권의 흐름이 조만간에 좀 돌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모습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SK컴즈 같은 경우에도요.
그래서 8,200원을 전후로 하는 가격권대에서는 사놓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대응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웅을 오늘 또 조정을 받아서 차익을 실현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히려 매수의 관점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러면 이 대형주들을 볼까요? 중기 관심주들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자, 대형주 쪽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강하게 말씀드리는 종목이 대형 화학주들이죠. 이제 금호석유화학하고 호남석유화학. 그 다음에 오늘 좀 테크윈이 약간 흔들고 있는 모습인데 여전히 추세 흐름은 괜찮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 쪽에서는 여전히 1등 종목은 대우조선해양 이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한진해운 같은 경우도 여전히 흐름 괜찮고요. 오늘 포스코 조정 보이고 있는데 저점 매수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이제 또 새롭게 튀어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종목별로 보면은요. 지금 보면은 이제 금호석유화학하고 제가 이제 그 화학주 쪽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금호석유화학하고 호남석유화학이 같이 이제 쌍두마차로 끌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게 이전에는 이제 개별주 매매를, 그러니까 종목 장사 연출됐을 때는 뭐 시세들이 막 5% 10%씩 팍팍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대형주 장세가 꾸준히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바이앤홀딩의 전략 유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남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난 화요일 날에는 금호석유화학이 상대적으로 강했고 호남석유화학이 흔들었는데 오늘은 또 지금 호남석유화학이 약간 또 강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형주 매매를 할 때 그냥 사놓고 가져가는 관점 유지도 좋다. 이런 관점으로 계속해서 이 두 종목은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삼성테크윈이 좀 흔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테크윈의 경우에도 오늘 지금 59,000원대 오지 않습니까? 거기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 계속해서 가져가도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종목들의 경우 이런 대형주 사이즈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호남석유, 금호석유도 그렇고 이 테크윈도 그렇고요. 단기 대응할 종목이 아니라 사놓고 가져가는 종목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는 59,000원대에서의 저가 매수 포인트는 유지를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 쪽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뭐 최선호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는 결국은 이 300일선을 돌파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들고 나가는 관점 유지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이제 시세 흐름이 상대적으로 좀 약간 덜 강했다가 오늘 좀 시세 흐름이 괜찮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의 경우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의 경우에도 지난주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시세가 3일 동안 약간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오늘 또 지금 다시 또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사놓고 가져가는 포인트 괜찮다. 그래서 삼성물산 그 밖에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가 오늘 조정이 들어오고 있죠. 포스코 같은 경우도 조정이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대형주가 그래요. 조정이 들어올 때는 11선 정도에서는 저가 매수를 해도 된다. 그래서 오늘 포스코 같은 경우도 10일 이동평 교전이 지금 한 34만 5천 원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35만 원 뭐 전후 가격이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서는 저가 매수 포인트를 견뎌도 된다. 이런 관점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김석철 전문가의 이 파워시스템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